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준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이재준 TV가 좀 많이 보나요? 요새 핫하게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어제 봤습니다. 댓글도 남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재준 TV에 원래 그 이재준 시장님만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하고 두 분 같이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시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재주입니다. 1년 전 고양시장 지냈던 요새 고양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런 계기를 갖고자 이 유튜브 방송을 새로 시작한 이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박혜숙입니다. 전 덕양구 주민이고요. 사실 그 시장님 시장 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마침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살짝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이슈가 된다는 것들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네, 이재준 시장님 임기 동안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인문 교양의 높이를 한참 높여드렸던 김경민입니다. 오늘도 뭐 이재준 시장님이 쓴 책 중에서 이게 나는 돈 버는 시장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시간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촘촘히 챕터별로 나가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돈 버는 시장이다라는 책을 쓰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그것만 그 시민들이 다 보면 야 이렇게 일 잘하는 시장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감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선거에서 80% 정도 압승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의외로 책이 덜 팔렸는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구독해 보시면 고양시 빈선 7기 시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대략적인 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준 시장님이 작가 시인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산문 쓰는 작가는 아니었었는데 나는 돈 버는 시장이다 해서 가장 그 글발을 날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글이 아주 뭐 멋지더라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안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 코로나 극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무관심할까 이 정도로 안 팔렸는데 그래서 돈 버는 시장은 돈 좀 받았습니까? 돈 벌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사갔어요. 옛날에 무슨 제목 가지고 믿게 한다더니. 맞습니다. 이거 재래시장에서 내지는 전통시장에서 투자 기법인 줄 알고 샀다고 그러는 분들 계셔가지고 댓글 그렇게 남겨놓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개인적으로 돈을 잘 버시는 스타일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잘 못 벌죠. 못 버는데 약간 돈은 제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의원 할 때도 그 LH가 부당하게 그 취등록세 감면받는 거를 제가 법 내에서 32조와 76조가 상충되는 걸 개정해서 경기도에서만 1년에 800억씩. 그러니까 뭐 전국으로 따지면 뭐 한 3, 4천억씩 되는 것이 매년. 네. 그래서 그걸 남경필 지사님 때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받아서 제가 10%를 받아야 되는데 상한가가 우리 선출직 공무원은 2천만 원이래요. 그 2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야, 아깝다. 이걸 우리 공무원한테 살짝 공을 들리고 그분은 승진하시고 저는 돈을 가졌으면 제가 지금 상당히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 수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시장이라는 개념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공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들어간 돈을 아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줬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 4년의 여정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시는 모든 정치인들의 필독서고 공무원들의 필독서입니다. 관점을 어떻게 따라서 얼마만큼 시의 그 재산이나 예산이 늘어나는가. 실제로 돈 액수로 책이 안 팔리는 게 남아서 지금 선전을 했습니다. 지금
책을 마저 팔라고 굉장히 그렇게 아직 좀 많이 쌓여 있죠. 많이 찍었나 봐. 네, 오늘은 돈 버는 시장 제가 한번 거꾸로 가보려고 해요. 가장 요즘 핫한 5부에 다뤄진 내용인데 핫한 내용으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네, 저 관심 내용하고 많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좀 요즘에 핫한 내용으로 오늘은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나머지 내용도 차근차근 다뤄보는 걸 하고요. 그 제가 사실은 인문학자 아닙니까, 시장님. 네. 그 3기 신도시 뭐 사실은 이 고양시가 신도시로 크게 된 거잖아요. 1기 신도시, 맞습니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생물인가 봐요. 생물이어서 이렇게 오래되면은 좀 교체하기도 하고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겠구나. 집 하나 짓는 것도 힘든데 도시를 맞습니다. 새로 설계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이미 기왕에 지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3기 신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하고 그 전과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이전에 그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고 엘리베이터로 화물을 못 날라서 곤돌라를 하려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비좁은 형태가 됐죠. 그래서 그 가장 높이 접어야 15층밖에 못 짓는 이런 것이 됐는데 1기 신도시를 지면서 상당히 이제 그 건축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이삿짐을 다 엘리베이터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공원을 필수적으로 배치를 했죠. 근데 이제 이 1기 신도시에는 자족 시설이 별로 그 설계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베드타운 중심으로 주택에 부족한 거, 서울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했는데 자족시설이 뭐예요? 그 이제 그 산업단지처럼 기업이 들어오는 단지죠. 그럼 아파트 주민이 바로 거기서 일하고. 네. 그래서 이제 도시 형태가 네.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이게 사실 어려운 용어인데 직주 근접형 도시 이게 이제 3기 신도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에는 주택 용지가 40만 평 그리고 40만 평이 그 저기 자족 용지. 그럼 반반이네요? 네, 반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100만 거기서 평?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살게 되는 그런 그렇죠. 건 거죠. 네. 그러면은 교통 문제도 없어지고. 바로 걸어서 이제 그 출근할 수 있고 네, 그런 진짜 도시고 좋겠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 이제 100만 평 정도 들어가는 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완벽한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공원이 이렇게 넓은 네. 도시는 앞으로는 만들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이제 그 학계에서 얘기들을 하시죠. 제가 고양시에 이사 오게 됐던 제가 서울 시민이거든요. 네. 제가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결혼하고 뭐 쭉 서울에 살았는데 고양시로 이사 오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녹지가 많고 예, 맞습니다. 네. 여기 특히 그 호수공원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네. 아 일로 이사 오면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고 그러면 건강 엄청 좋아지겠구나. 물론 이제 산책도 했지만 많이 술도 많이 마셔가지고 벚꽃나무 밑에서 자리 깔고 네. 그러니까. 그 페트병에 담아서 이게 그 소주 한잔 하는 이 맛을 땡겨. 사실 그 음주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오늘 방송할 때가 아니야. 이거 퍼뜨리는 건가요? 그러면 3기 신도시도 시장님이 설계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국가 사업으로 국가가 기획을 해서 아웃라인을 잡은 거고 대신에 거기에 뭐를 넣을지 할 때는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는 고양시가 위반한 게 아니라 국가가 위반한 거네요? 저거는 국가가 기본 설계를 그림을 그렸을 때 저희가 이제 비밀각서 씁니다. 보안각서 쓰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 고양시에서도 이 3기 신도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랑 저기 도시교통실장하고 이제 그 담당 팀장하고 셋이 보안각서 쓰고 한 거죠. 이게 알려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뭐 그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알려져가지고 그 저기 다른 도시들 미리 땅을 사놓고 막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 그때 당시 막 의회에서 왜 의회 동의 안 받았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의회 동의받는 사안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이 한 분이 나왔다 그러면 네. 그건 다 실정법 위반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의회가 왜 의회랑 상의하느냐 그거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제3의 길로 자기들 책임 회피를 했던 그런 그 저기가 있는 거죠. 다 그러면- 비겁했죠.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되게 뭐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 시장님한테 왜 그런 걸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희 덕양구 집값 떨어진다고 엄청 반대하시는 분들 좀 많이 덕양이 봤는데. 붙이니까 거기가.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정도의 그 권리를 가지시고 원래 이제 국가에서 다 그럼 다 정해진 거잖아요. 일단 큰 아웃라인 계획은 다 이제 국가가 국가에서. 하고 네. 대신 거기에 우리는 자족시설 더 넓혀라, 아. 공원을 더 넓혀라, 여기에 뭐를 해달라, 뭐 이런 그 요구. 협상들을 네,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네. 다른 지역과 고양시의 반대는 다릅니다. 고양시는 예. 3기 시설이 반대고 다른 지역은 보상을 더 높게 달라는 반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그 3기 신도시를 반대했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주택값들이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하셨던 거죠. 근데 40만 표, 거의 3만 8천 세대밖에 안 돼요. 일선 1기 신도시가 8만 세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택조합이 그 구성되고 있었던 12개의 주택조합이 5만 2천 세대예요. 그건 다 동서구에만 있거든요. 그런 걸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 3만 8천 세대를 그렇게 반대하고 이랬던 것은 결국은 이제 여기를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40만 표라는 곳이 일자리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예. 그 일을 하려면 우리 고양시 이사를 자꾸 와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올라가는데 예. 그리고 이번에 여기가 되면 다음번엔 저희가 개발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JDS 개발 계획도 2008년도 정도에 뭐 얘기가 나왔던 게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게 취소됐었어요. 근데 그 2021년도에 150만 표의 개발 계획이 됐죠. 근데 그럼 왜 150만 표 그건 왜 반대를 하냐? 그래서 이게 시차가 있는 겁니다. 도시는 처음에 태어나서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선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지역이 그 이쪽에 그 도시가 개발되고 다음에 빈 공간 딴 지역이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그 활동력을 그 역동성을 더 유지해 나가는 것이 도시의 이제 미래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이제 저부터도 잘 너무나도 알고 있었던 게 기존은 원래 이제 신도시가 새로 이렇게 막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다 새 아파트로 그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자족 시설이 이미 같은 규모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진짜 생각 못한 것 같은데. 고양시 예. 저 재정 확보에도 굉장히 큰 그렇죠.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 고양시가 몰랐네요. 그 저도. 세입 수입이 그 사실상 거의 안 나와요. 세입 수입이 그 상당히 적은데 이 세입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라고 말만 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은 못 만들잖아요.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기획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 40만 평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뭘 얻어낼까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주택만 짓는 걸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정치권이 선거지음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한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됐던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네. 약간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렇죠. 게다가 또 이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게 잘못된 있는 거지. 그래서 생겨난 문제도 있겠죠. 정확한 정보가 사실 이 전달이 안 된 게. 네, 그게 있네요. 네. 근데 그 어쨌든 그 기본 계획은 이제 국가에서 짜는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뭐 자족시설 얼만큼 해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거와 관련된 교통 도로망을 뭐 설치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협상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잖아.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을 3기 신도시 하나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아, 시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밀당을 하셨나 봐요. 저는 3기 신도시 저게 협상이 딱 들어올 때 뭐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반대하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냥 주문이 반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끝까지 계속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실무 최고 책임자가 막 네. 반대를 해야 제가 협상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가서 막 판 깨는 소리만 하고 국합 배탑. 예,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음.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서 실무자들이 검토했는데 그거 가지고 협상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고양시는 많은 걸 받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강경파 한 명을 앞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시장님이 네. 그렇다면 이런 거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네네. 저희가 마지막 날 그 발표 D-Day가 정해져 있었어요. 발표 D-Day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날 저녁에 7시에 그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그날도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요? 네, 저는 더 철도를 더 어디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일 행사에 참석하시냐? 그건 참석하시죠. 전 네. 참석합니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그 장관님이 계시는데 그 참석을 하는 장관님 그 입장이 뭐가 되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일이 정치 예산도 안 맞다. 그러고 어쨌든 추가 협상을 그 여지를 남겨놓자 철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상을 결론 지었는데 장관님께서 또 그때 이제 그 김현미 장관님인데 또 저를 배려해 주셔서 안 와도 된다라는 말을 지금 전달해라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상당히 되게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저를 정치적으로 3기 신도시 수용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많은 그 불리한 피해를 줄까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협상할 때 단 한 번도 저한테 그 어떻게 해라 주문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수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율권을 그냥 주셔서 저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그 혜택을 받아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협상력의 달인으로서 도대체 뭐를 더 얻어오셨는지 한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자랑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첫 번째 제일 큰 게 네. 공원이 100만 평이에요. 그렇죠. 거기 100만 평. 아니 도대체가 신도시 만들면서 다 공원만 만들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100만 평이면 호수공원의 몇 배야? 호수공원 30만 평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40만 평, 40만 평, 거주 40, 그 다음에 오. 자족 시설 40. 40. 근데 100만 평이 나머지 이제 공원이- 도로나 뭐 야. 녹지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고 네, 공원이 네. 그 정도가 호수공원 들어가는데 3개. 그래서 자, 그때 저희가 이제 이 3기 신도시 설계하시는 분들 회의장소에 가서 당신들은 어디 투자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하남하고 창릉하고 두 개가 갈립니다. 제일 좋은 데가 어떤 분은 하남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창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남은 작고 창릉은 크고 어떻게 보면 장래적으로 봤을 때 거긴 강남의 영향권인 거고 우리는 도시 자체의 그 영향력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곳은 창릉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그분들 대화 속에서 얻은 것 같고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고양시가 철도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경의선하고 그 3호선하고. 근데 그 사찰철도만 이게 7개가 반영이 됩니다. 7개라는 걸 2개 포함해서 7개 아니면 아니 따로 7개고 거기에 GTX 노선 하나가 더 들어가서 8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양시가 그동안 2개의 축과 움직였다면 이제 8개가 추가적으로 연결되거나 그 사각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고양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협상이 그거 자료 있지 않나요? 한 6개, 7개 이러니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조가 어떤 거들일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7개의 철도 노선이 이제 4차 철도망에 이게 들어갑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럼 고양시가 2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냥 여러 군데로 다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되잖아요. 사실은 선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4차 철도망에 이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연관적으로 파생적으로 얻어낸 거다. 그리고 그게 3기 신도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고양시 전체에 전체로 해당이 해당하는 되죠. 거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철도를 사실 보면 언격결에 그리고 파주도 같이 네, 그걸 그거 봤네요. 같이 이제 우리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그 시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이게 다 덕양구지 않냐. 네. 그래서 덕양구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서울을 김포로 옮기시면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연결해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네. 왔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일산 서울까지 간다. 이렇게 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해야지. 이런 네. 거고 우리가 그 여기에서 제일 중점이 됐던 게 고양선인데 사실은 일산 신도시를 그 남부하고 북부로 가르는 곳이 경의선과 3호선이에요. 그럼 그렇죠. 나머지 원래 있었던 도시는 하나도 철도가 없어. 네. 그래서 고양선을 저는 처음에 일산역까지 연결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럼 진짜 이 인천 2호선이 네, 네. 일산역까지 오게 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아, 인천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아, 이걸 진짜 환승 체제로 네, 가게끔 네. 이렇게 하면 인천까지 갈 수 있는 그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노선이 된다. 그게 끝까지 협상 카드였었는데 그걸 못 달성했습니다. 아, 아깝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고양시청 그래서 가로 열고 그 신청사 부지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까지를 확정을 적은 거고 그러고 이제 이거 가지고는 협상 못한다. 왜냐면 덕양구만이잖아. 그러면 이 덕양구만 위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일산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때 이제 식사동에서 도추위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그 대국에서 식사까지 트램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트램, 유럽에 있다는 그 트램.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잘못 알려져가지고 이 트램이 옛날 뭐 1930년대 뭐 전차 뭐 이런 식 그 오해들 하고 있는데 경성에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유럽을 가보시면 속도 상당히 빠르고요. 맞아요. 네. 혼용 차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저기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철도법에 혼용 차선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오. 법을 바꾸고 교통체계를 바꾸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정치권이 왜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걸림돌리는지. 이거는 단선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혼용 차선으로 독립 차선으로 하지 말고 혼용 차선으로 하면 그렇지. 원가도 절감되고 지금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다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용 차선이라는 게 차도 다니고 트램도 다니고. 네, 트램도 다니고. 네. 근데 단 하나 트램이 우선권. 더 대중교통이니까 네. 우선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실효체계 갖고 가능한 네. 거잖아요. 이거 하나를 못 해결하고 맨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약간 전에 같이 일했던 은수미 시장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트램 어디도 BC가 0.3 이상 나오는 데가 없다고 이제 화를 BC는 내시는 뭐야, BC? 타당성. 아, 왜 어려운 말 하면 그래? 아이, 그냥 BC라고 한 거지 A씨가 아니고 BC라고. BC 그러면 뱅크 책인 줄 알았네. 와 은행나라 이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혼용 차선으로 그 법을 바꿔주고 그리고 실효체계를 바꾸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네.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안 가면 2030에 우리는 탄소 중립 절대 달성 못한다. 그렇죠. 트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탄소 그 배출하고 도 굉장히 그 그렇죠. 지금 그가인데. 그러니까 저쪽은 다 도시가 그런 체계로 진짜 멋질 수 있었는데. 그런 체계로 가고 그게 비용이 제일 적게 됩니다. 이 그 아, 경전철 지하로 다니는 거 네. 킬로미터당 그 1,000억이 들어가요. 근데 이 트램은 네.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만 되거든요. 어, 그것도 3분의 이제 1 가격이면 되네. 선별 가격이고 상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거는 그건 위로 가니까. 그렇죠. 위로 가니까 상권이 그대로 다 되고 가다가 내리면 되고. 네. 근데 이거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역세권만 발전돼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전부 황폐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경전철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급하게 가야 되는 것은 저 경전철이나 이런 걸로 가서 그렇지. 이동시켜주고 내부의 교통망은 트램이 훨씬 더 유용하다. 그래서 유럽 연합은 트램 안 쓰는 나라가 거의 맞아, 없죠. 맞아. 그렇죠. 근데 왜 해외 연수를 가는지 몰라. 그걸 보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국회의원이건 뭐 그 지방의원들이건 단체장이 가면 전부 사진을 찍어 오는데 왜 그것을 혼용 차선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지.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가이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안 보시고. 나도 트램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야, 네. 그 저기 만약에 딸린다면 네. 식사도 엄청 발달하겠다. 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난 구경하고 네. 구경하는 김이라도 한 번은 타고 네, 싶을 한 거 번 아니야. 하죠. 트램은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서 분기돼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트램이 이렇게 분기돼서 갈 수가 있거든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네. 사실상 상당히 좋은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컸던 거고 제가 요걸 제일 많이 먹은 게 네. 대국소사 전철이에요. 대국 네. 소사 전철을 아, 대곡 소사. 그 전철을 대구까지 오는 걸 저도 좀 보겠습니다. 뭔지 대곡 소사. 예. 아, 예. 예. 제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대국에서 예. 그 소사까지 가는 건데 네. 이걸 일산까지 연결시키는 아.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오케이를 안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비난했던 분들이 만든 뭐 카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 대국 소사 비난 카페가 있었어요? 아니 그거를 왜 시장님 비난 카페? 예, 협상을 안 하냐 이렇게 돼서 아. 그래서 저희는 그게 처음에 나온 게 126억을 요구를 했어요. 건설비를. 그래서 네. 무슨 126억이냐 20억이면 되겠는데 신호등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대국수사 전철은 속도가 기존 전철보다 2배 빠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신호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 구조가 돼서 결국은 제가 86억으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 40억을 벌기 위해서 우리 협상하고 있는데 왜 도장 안 찍냐. 그래서 저 양반들은 저를 왜 이렇게 못 믿나. 이거는 어떻게 그 시민들의 최대 효과를 누릴까. 이런 것들에 관점을 줘야 되는데 네. 그 연장하는 건 100% 동의. 그렇지만 비용 많이 들어가는 부동의.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했던 건데. 아 깎고 있었던 중이었구나. 네, 근데 시민들은 네. 그게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미 공사해보고 있는데 한강도 아직 뚫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공사 준공 전에 우리는 분명히 협상이 끝나니까 지금 기다리셔라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어쨌든 협상은 끝난 거고. 끝났는데 저희가 또 파주시하고 그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파주 그 운전까지 연장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했거든. 그래야 이 탄현역에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탄현. 그러면서 고향시니까. 네. 우리가 파주한테 이제 받은 것은 네. 거기에 보면 그 환경시설 등 이런 것들이 서로 협조하겠다. 그게 이제 파주에 그 300톤 소각장을 저희가 이제 소각장 2개를 협약을 했는데 하나는 김포, 하나는 파주. 그러니까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돼도 300톤을 거기다 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또 그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파주까지 연장하는 거를 부동의하나 봐요. 그거 해줘야 됩니다. 해야 해줘야. 진짜 탄현 지역이 탄현 덕이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빨리 좀 다니게 해주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시를 보니까 옛날에는 도시 하면 철도, 대중교통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차 마이카 시대 어쩌고 다 자기 차가 있으면 그냥 그거 타고 다니니까 이게 대중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도시가 움직이려면은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잘 그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실제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환경이 쾌적해지고 또 한편으로 녹지가 있으니까 웬만한 데는 대중교통이 위험해서 걸어다니다 보면 건강해지기도 그렇죠. 하고 도시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생태 문제 때문에 요즘 뭐 엄청나게 유럽이나 전 세계가 이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지금 뭐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잖아요. 한 2달쯤 전에 그 어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정훈 시장님이 이제 그 저기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대중교통 요금을.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대중교통 요금을 거기는 내려야 된다. 왜냐면 요금을 싸게 해줘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활동도 하고. 그러면 사실상은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서울은 다 우리나라 전체 걸 다 그 혼자 독식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료를 비싸게 해서 못 들게 하면 서울이 발전하겠냐. 결국은 지금 그 대중교통 요금을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들이 차를 끌고 가서 그 어디다 파킹하고 이러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 그것이 이제 탄소도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없어 구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결국은 대중교통 요금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계속 보조를 해서 싸게 유지해주고 철도망을 더 확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도시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네. 그 옛날에 미국에서 자동차 도시로 그냥 유명했던 디트로이트에서 네. 사람들이 다 탈출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너무 공해가 나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서울이 그 텅빈 도시가 안 되려고 그러면 서울을 쾌적하게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그 이정모 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그 비를 네. 빵원으로 하자. 어. 그러니까 가격한 주장이긴 네. 한데 이 타당성 있는 네. 게 빵원으로 하면 네.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렇죠. 그건 탄수가 또 줄어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는 내려가지고 또 활동을 그렇죠. 자동차만 있으면 딱 용문 보고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네.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거점에 내려가지고 네. 또 이것저것 기웃대다 보면 뭐 뭐라도 구입을 하게 네,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구매력. 네. 그러면서 이게 네. 빵원으로 해서 손해본 것을 이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 가서 차만 타고 다니나요? 결국은 그 어느 나라든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 관광지를 걸어 다니면서 그 속살을 보고 네. 그러고 거기서 구매력이 발생되는 거지. 네. 에로틱하구나 속살을 보고. 차만 타고 가서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고양시도 제가 민선 7기 때 탄소지금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중교통 요금도 휴일을 주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대중교통을 타는 것을 무료화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탄소 배출권 이만큼 줄인 것을 가지고 네.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우리가 했고 대신에 그럴 때는 그 주차요금을 2배로 받자. 이런 그렇지. 것들을 했던 그렇지. 거죠. 그럴 수 있죠. 지금 제가 COP26에서 했던 것도 바로 네. 그 주제가 하나가 COP16은 뭐야? 기후협약 그 당사자국 총회인데 네. 아, 카. 네, 거기에서 발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 안에서의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까 이것을 계량화하는 방법 그것을 발제해서 상당히 좋은 그 모델로 우리 어디서 고양시에 발제하셨다고요? 영국에서 영국으로 가셔야겠네. 영국까지. 영국 수상원 하셔야겠네.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개량화하면 그게 또 바로 돈으로 딱 이렇게 되죠. 연결이 바로 되잖아요. 이 네. 모델을 만드는 저기를 그 돈을 미국 대학교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후원금을 낸 사람이 석유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석유 산업의 맞아. 최고의 종사자들도 이분들이 만들어냈던 탄소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하면 그 회사가 그 살아남을 수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 지금 이제 환경 문제 얘기하셨을 때 진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도망이라는 것은 그 강조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시에 자동차를 줄이고 네.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면 탄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 이제- 녹지를 깔아준다면 네. 우리는 탄소 중립까지 가는데 잠깐만 머릿속에 제가 정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7개나 지금 철도에 대한 협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식사동은 트램으로 했다고 저는 이제 그거 그렇죠. 얘기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램이 이제 깔아지나 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트램이 안 하나요? 그러면? 나는 뭐 안 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네. 상태는 네. 뭐 그걸 1930년대 거다 뭐 이래서 트램을 그 이제 부정적으로 트램에 대한- 2023년도 트램입니다. 근데 그 왜 똑같은 장소를 가서 다른 것들을 보고 오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창원에 갔을 때 네. 현대 로뎀을 갔는데 거기 네. 수소 트램이 시속이 70km예요. 수소 트램. 네. 무가선입니다. 왜 실제로 수소 트램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를 중동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해서 기술 개발 끝냈고 현대기술? 예, 그래 기술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런 걸 안 보고 오죠? 왜 GTX만 보고 올까요? 왜 거기에 그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트램은 안 보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가시면 좀 제대로 보자. 제대로 보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저는 그때 소주도 빨아야 되지만 볼 건 보고 오자. 번호를 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때 뭐를 했냐면
그 시험용으로 제작한 이 트램을 네. 교회선에다 갖다 놓자. 아. 네? 당신 이거 한 대만 우리 그 사장님 이거 한 대만 네. 여기다 갖다 놓으면 대박 납니다. 그거. 지금 이게 사실상은 되게 무가선 트램은 되게 중요한 거다. 왜냐면 무가선은 뭐야? 이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전철이 전선을 이렇게 아, 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네. 레일로 흐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감전되고 있잖아, 감전. 땅으로. 아니 근데 이거는 감전도 안 되지만 이건 더 좋은 거야. 수소 트램이라 네. 전기가 필요 없어. 그냥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술들을 전기 트램도 아니고 수소 트램이다. 네.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매일 그냥 1945년도 얘기, 전쟁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동란기도 아니고 타보고 싶다. 저도요. 한번 타보세요. 네. 아니 그래 저는 이 고양시 자체가 사실 트램 하나만 있어도 왜 샌프란시스코에 트램 하나 가지고 막 엄청 관광객 몰려가잖아요. 그거 타러. 그래서 난 진짜 엄청 낭만적이고 멋있을 것 나는 같은데. 트램에다가 시민들 얼굴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만 내면 자기 얼굴 붙여주게 그거 하는 너무 괜찮은데요? 그 안타깝네요. 도시가 이렇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그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네, 장항. 이제 영화 촬영하는 영상밸리, 테크노밸리 이런 데가 있잖아요. 휴거단지 음. 이런 것들을 그냥 버스가 툭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골목을 보여줘야 되려면 사실상은 그 어딘가 제일 그 핫플레이스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트램 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정거장마다 내려서 구경하고 얼마 정도 가면 다시 또 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멋지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트램은 그냥 꼭지 하나 별도로 떼도 되겠다. 되게 재밌네. 그 좀 영상 장면도 좀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트램을 타고 싶게. 아니 진짜 실제로 고양시에 그 트램이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없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우리나라 네, 전국이 없고 네. 이번에 성남 한 군데가 오케이가 돼서 이제 다 그 아하. 정부 사업을 하고 성남이 있는데 앞서가네. 앞서가죠. 진짜 안타깝네. 근데 내가 성남에서 일로 왔는데. 근데 거기도 못해. 왜냐면 네. 이게 분리 차선을 하면 이 분리 수익성이 안 돼요. 차선을 그러니까 이 법 한 줄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 법 한 줄 바꾸는 그 정도 실력 있는 정신이 정신이 어디냐. 근데 그거를 그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못 하시나 뭐 보잖아. 아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니야? 그 도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 정치가들. 그런 입법. 그런 거보다는 이 철도에 대한 어떤 독점주의 지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그 철도 독점주의, 기소 독점주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4,400명인데 그 매일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창릉 3기 신도시에도 그 건물, 그 큰 건물마다 가로 세로 1m짜리 공간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하시려고? AI 시대니까 여기에 저기를 위치나 자동 통제하는 이런 것들 넣어야 자율주행 도시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그거를 자율주행까지 상상하는 거야? 사실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는 다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이제 커밍 순이죠, 커밍 순. 그렇지만 그 어떤 크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제 가로변의 도로의 접한 네. 그 건물에는 그 공간을 공유 공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놓으면 네. 이걸 나중에 할 때 나중에 또 비용 또 들어. 아니 그리고 거기 몇 층을 해야 돼? 누구 땅을 해? 누구 그렇죠. 건물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넣어달라고 저는 부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거의 지구 하나 만들겠다. 지금 시간도 꽤 됐으니까. 근데 이게 도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는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고민하는 거를 해야지 기계적으로 그냥 맞아요. 그림 가로 세로 이렇게 또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네, 도시가 네, 아니라 맞아.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도시가 우리의 삶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우리는 어떤 그림 속에서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까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를 상상하면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준 TV가 이제 100년 후에 이게 영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저거 창릉에 이제 100년 후에, 우리 도시 만들 때. 이게 100년 가는 영상입니까? 가죠. 이 영상을 안 찍어줘요. 큰일 났네 이거.
해수라도 하고. 아 이거 유튜브에서 말하면 아니 이건 영상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이 목욕탕이라도 갔다 올 걸. 그러니까 그때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러한 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쟤 똑똑한 척 하더니 잘난 척 하더니 왜 이거는 반영 안 했어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어 이렇게 저 욕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를 100년 후에 알리바이를 지금 확보하려고 확보하는 지금 거죠.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뭐 겁니다. 이렇게 앞서갔다. 100년의 미래 시민 여러분, 네. 10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미리 알리바이를 확보합니다. 유동돼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이제 100년의 영상 100년 후에까지 걱정하시는 이재중 TV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